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욱신거리는 증상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가벼운 생활 질환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만성 통증이나 질환으로 인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불편한 거 정도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견보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걷는 것 자체가 한 10발 정도를 못 걸을 정도로 상태는 최악이었죠. 예, 저녁에 잘 적에도 아프고 땅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잘 못 일어나고 다리까지 저리저리 되게 아프고. 많은 사람이 평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은 이처럼 흔할 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할 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 아닌 특정 질환에 따른 증세일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요통이나 다리 저림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를 통해 척추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허리 통증과 그 치료법의 모든 것을 노현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 근육이나 척추, 인대, 허리에도 이제 관절들이 있거든요. 그 퇴행성으로 인한 그 관절 통증, 또 엉치 쪽에 있는 천장관절, 디스크의 손상이나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요통 자체, 허리 통증 자체도 있긴 한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저림 증상이 있는 하지 방사통도 신경근 압박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흔하게 접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많이 다쳐서 오는 염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막 통증 증후군, 또 우리가 퇴행성으로 오는 후관절 증후군이나 천장관절 증후군, 젊으신 분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디스크 내장증,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이랑 척추관 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법에는 우리가 고식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어요. 하지만은 수술적 치료 말고도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고, 척추 인대와 척추뼈를 바르게 함으로써 척추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통증을 낮추게 되는 도수 치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압 영상 장치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나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그리고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 등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 내 좀 걷는 거 어떻노? 많이 좋아졌어요. 걷는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간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열심히 할게. 무뚝뚝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정함이 가득한 이명규 씨는 요즘 신바람이 납니다. 올해 초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명규 씨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처음부터는 가벼운 증상 다리 결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불편한 거 정도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견보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걷는 것 자체가 한 10발 정도를 못 걸을 정도로 상태는 최악이었죠.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 해보자 싶어서 이제 와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쉬고 안 그러면은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해라 하길래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뭐 보행이라든가 제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막 거의 무리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 해가지고 내 몸이 이제 예전같이는 좋아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50% 이상을 넘어섰어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뭐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예. 한 달 동안은 좀 어떠셨어요? 아이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 이제 그러셨어요? 걷는 것도 많이 걷고 아, 그러세요. 운동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운동량도 많이 늘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그때 엄청 많이 아파서 뭐 걷지도 못하고 사실 오셨었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찍어오신 MRI 소견 보게 되면은 4번, 5번 쪽으로 디스크 탈출량이 엄청 심하고 거기다가 5번 천추 1번 쪽으로도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돼 있는 양상으로 오셨었는데 우리가 신경치료도 좀 진행을 하고 네. 우리가 프롤로 치료도 좀 진행을 하고 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신경치료 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우리가 네. 환자분께서는 워낙 디스크 양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사실 통증이 조금 있으신 양상이시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래서 통증의 재발이랑 악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신경치료를 진행을 할 건데 이 반복적인 신경 시술을 했었을 때 몸에 무리가 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동안 우리가 DNA하고 유착방지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해서 요추 4번, 5번 우리 여기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된 부분으로 해서 4번, 5번 양쪽으로 해서 신경치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규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해서 기억이 잘 나는데요. 들어오시는 걸음부터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걷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으신데 왼쪽 골반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증을 굉장히 호소를 하셨고 2년 전서부터 뭐 통증이 조금씩 있으셔가지고 타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올 초에 너무 악화되는 소견으로 본원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에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스크 간의 사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느슨하게 되면서 그 파열된 부위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탈출하는 거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통,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제일 기본이 되게 되고요. 이제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엉치에서 발가락까지 이르는 저림 증상 같은 거가 생기는 방사통이 주된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우리가 시압 영상 장치를 사용을 해서 왼쪽 요추 4번과 양쪽 요추 5번의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었는데 처음 그 치료를 하고 나서 통증의 경감이 굉장히 짧고 다시 악화가 되는 소견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드렸으나 환자분께서 이제 직업상 이유로 수술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치료를 계속 하길 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다시 재개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신경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부작용 같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DNA 즉 PDRN 제제와 함께 그다음에 유착방지제를 사용을 하여서 반복적인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여름 정도 돼서는 환자분의 허리 인대를 보강하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 증식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 걸음걸이도 훨씬 더 길어지셨고 일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정도로 통증을 조절하고 계시는데 워낙 디스크 탈출량이 많고 아직도 통증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월 1회 정도의 시술로 통증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명규 씨가 받을 치료는 방사선 영상장치를 이용한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인데요. 환자의 병변을 방사선 영상장치인 시암으로 확인하면서 척추의 신경을 둘러싼 경막 바깥쪽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절개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 시술 시간이 짧고 시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명규 씨. 꾸준한 치료 덕분인지 허리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요즘 참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이제 디스크 질환에 있어서 신경 차단술은 일단 불이 나려는 발화점을 빨리 찾아서 불을 빨리 소화시키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신경 차단술만으로도 디스크 탈출 정도가 심한 디스크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적절한 신경 차단술로 이제 빠르게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고, 디스크 주위로 있는 섬유륜을 안정화시켜서 염증 물질의 안정화를 꾀함으로써 신경근의 압박이나 염증 상태를 낮추게 되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경 차단술만으로도 일상생활의 복귀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도 타고 싶고, 이제 러닝, 조깅도 하고 싶고, 그게 이제 앞으로 희망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페이스로 지금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교수님 도움도 받아야겠지만은 제가 이제 노력을 그만큼 해야겠죠. 몇 년 전 취미로 시작한 텃밭 농사로 허리 통증이 시작됐다는 이경자 씨는 요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손주의 예쁜 모습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들어 요즘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하네요. 텃밭을 좀 많이 해갖고 무리해가지고서는 뭐 그런 같은 거 갖다 나르고 하면서 좀 허리가 아팠는데, 한 4년 전부터는 손자를 보게 돼서 그래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 하니까네. 그래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잘한다고 동생이 소개시켜줘가지고서는 그래 오게 됐습니다. 예, 저녁에 잘 적게도 아프고 땅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잘 못 일어나고 다리까지 저리저리 되게 아프고 이제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이 병원에 오게 됐는데, 예, 좋아진 거는 저녁으로 자다가 이제 돌아 누워도 통증도 없고 다리 찌도 좀 안 나고, 걷는 것도 예, 요즘은 뭐 한 30분씩 잘 걷고 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지난번에 조금 명절 때 무리해가지고 좀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했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예, 주사 맞고 가서 많이 좋아졌는데 또 어제 또 남해 가갖고 고추를 따고 또 좀 무리를 해갖고 또 조금 아픕니다. 아니, 주사 치료해서 좋아지게 만들었더니 이제 괜찮아지셔가지고 고추 따갖고 오셨네요. 지금 엑스레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관절의 퇴행성 증상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우리 손주분들, 이제 예쁜 손주분들 보시다가 이제 좀 통증이 무리하게 되면 생기는 양상이 있는데, 어쩔 때는 신경 치료를 할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좀 프롤로 치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통증의 반응이 조금 괜찮으셨는데, 확실히 프롤로 치료하고 나면은 조금 좀 많이 좋아해요. 많이 네. 좋죠.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통증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신경치료를 진행했는데, 오늘은 좀 허리 인대하고 근육을 좀 증식시켜서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좀 진행을 하고, 그 전에 이 관절염증 때문에 좀 통증이 심하신 것 같아가지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프롤로 치료도 동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뵐게요. 네. 네. 이경자 환자분께서는 이제 손주를 지금 봐주시고 육아를 하고 계시는데요. 손주를 도맡아서 보시고 집안일을 좀 하시면서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본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주되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하지저림 증상보다는 이제 요통이 주된 원인이셨고, 이제 무리를 하게 되면 악화되고 치료를 받고 하시게 되면은 또 잘 지내시는 양상으로 있다가 최근 명절에 굉장히 무리를 하시면서 다시 통증이 악화되어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요추부 이제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증이 보이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이제 시암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왼쪽에 요추부 3, 4, 5번의 후진 H치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거나, 이렇게 퇴행성 관절증이 있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허리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증식시키는 프롤로 치료가 꽤 허리를 강하게 만들면서 통증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경자 씨의 첫 치료는 체외 충격파입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를 찾아 충격파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고에너지의 충격파가 관절 깊숙이 들어가 조직을 재생하고 염증을 치유하게 된다고 하네요. 경자 씨가 가장 큰 효과를 봤다는 프롤로 치료는 오늘도 시암 영상장치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뼈, 관절 등을 고해상도로 투시가 가능해 병변의 유무나 위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증을 유발하는 가느다란 신경 부위도 찾아낼 수 있어 시술의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는 쉬운 우리나라 말로 증식 치료라 하는데 약해진 인대 부위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연부 조직에 증식제를 주사함으로써 인체의 치유 과정 단계를 자극하여 인대와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연부 조직을 재생시키면서 기능을 회복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증식제는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손상 부위를 자극시켜 정상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치유 과정을 불러오는 재생세포들을 증식하게 만들어 인대와 근육, 연부 조직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일단은 이경자 환자분은 퇴행성 관절에 의한 통증인 이 요추부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롤로 치료가 허리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의 간격으로 한 4회 정도의 프롤로 치료를 좀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척추의 인대와 골반을 바르게 함으로써 척추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수 치료를 병행하고 환자분 자체도 사실 스트레칭 같은 좀 운동을 잘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튼튼한 허리를 갖게 하는 것이 치료 과정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도 한 5시간씩 타면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타고 했는데 이제 허리가 안 아프면 여행도 다니고 이제 좀 잘 걸어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시큰거리게 하지만 이연규 씨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5월은 그에게 기억하기 싫은 계절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왼쪽 다리로 찌릿찌릿찌릿하니 막 통증이 있었어. 다리 통증 말고는 허리 이제 이게 뻐근한 거, 허리 숙이고 하기가 좀 힘들고 앉아서 일어서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냥 짚고 일어서야 되고 일하다가 한번 엉덩방아 찍은 적이 있어요. 아마 가만 생각하니 그때 아마 이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딴 데 여러 군데 다녀봐도 큰 효과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들어가다 보니까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치료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리 저번에는 등 아프셔서 오셔가지고 다시 치료하고 그것도 좋아지시고 우리가 올 봄에 허리 치료했었잖아요. 그때 걸을 때 왼쪽으로 다리까지 통증 많이 심하셔가지고 예, 오셨었는데 우리가 3번 치료를 했었어요. 신경치료요. 예.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뭐 완전히 괜찮아요. 완전히 괜찮으세요? 네. 아유, 다행이에요. 우리 MRI를 타원에서 찍어갖고 오셨었을 때 살펴보면은 이렇게 4번, 5번이랑 네. 5번, 6번으로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좀 요즘에 그러면 또 다른 데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네. 아, 그러세요? 우리 운동 같은 거 요즘에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주로 어떤 운동 하고 계세요? 뭐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유, 좋습니다. 어려운 스트레칭 아니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국민체조 같은 것만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과 허리 그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 매일매일 지금처럼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은 허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 좀 받고 그러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이영규 환자분은 올 봄에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었는데요. 일단은 왼쪽에 엉덩이와 다리까지 이르는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 통증은 특히 걸을 때 악화되셨는데요. 타원에서 MRI를 찍고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영규 환자분께서는 타운에서 찍은 MRI를 보게 되면은 요추 4번, 5번, 그 다음에 요추 5번, 6번 간의 척추관 협착증이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먹는 약물 치료와 함께 이제 시압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3회에 왼쪽으로 5번, 6번 간의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진행을 하였는데 3번의 치료 후에 완전히 지금은 통증은 사라진 상태로서 지금 현재까지도 크게 무리 없이 잘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디스크나 후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 후관절이랑 황색인대가 좀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골극이 생기고 디스크 돌출에 인해서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주로 엉덩이에서 하지에 이르는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통증은 특히 걸을 때 악화가 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런 거를 보고 신경성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성 간헐성 파행은 일정 거리를 걷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고 앉아 있거나 쉬거나 허리를 구부렸을 때 완화되는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진료를 끝낸 현규 씨가 물리치료실로 향했는데요. 오늘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 치료를 받습니다. 중저주파기를 통증 부위에 부착해 일정한 전기 자극을 주는데요. 이 자극으로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전기 치료가 끝나면 근육 이완을 위해 물리치료사가 가볍게 몸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과 이제 오래 앉아있는 시간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허리 통증은 이제 주변에서 아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 허리 통증에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비교적 간단한 비수술 치료로도 통증을 줄이고 통증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입원과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빠른 시간에 복귀가 가능한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초기에 빠른 대응은 수술까지 가는 단계를 막을 수가 있고 특히 기저질환이 많거나 고령으로 인해서 수술이 불가하신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근처 체육공원을 찾은 현규 씨는 건강해진 몸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찾은 건강.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전에는 앉았다 일어설 때도 조금 짚고 일어섰는데 그냥 일어서도 되고 등산할 때 디스크 걸리고 나서 좀 올라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해가 힘들었는데 요즘 이제 완전히 나서서 참 등산하기 좋아가지고 등산하고 싶습니다. 몸 건강하게 이제 도전해야죠. 허리 통증은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적절한 비수술 치료는 통증을 빠르게 잡고 병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시면 참지 말고 비수술 치료로 통증을 잡으세요. 과거에는 척추뼈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탈출하거나 파열돼 통증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통증이 많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리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후 준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치아에 대한 치료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아의 경우 노화와 더불어 사고나 치주 질환 등을 통해서도 치아 상실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염증 같은 게 자꾸 생기더만. 사다 보니 또 한 개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 한 개 빠지고 한 개 빠지고 이렇게 나중에 김치도 못 씻게 돼버렸어요. 아마도 뭐 음식을 제대로 못 씹어 먹는 거고, 턱 옆에 여기 이제 주름이 깊이 파져가지고 나가면 좀 보기가 좀 싫지. 털기를 해놔놓으면 떨벅떨벅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잔뜩 고개를 돌리고 손을 가루고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고 불편한 점이 많았지요. 그게 역시. 나이가 들고 신체가 노화하면서 치아 기능도 점차 약해지는데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마모돼 자연 치아가 상실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 상실 후에는 치아 배열의 변형과 잇몸뼈의 퇴행, 위축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모든 것을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 치아가 빠지게 될 것 같으면 앞에 이하고 뒤에 이를 걸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를 깎아내고 연결을 하는 브릿지라고 하죠. 치아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을 때는 잇몸 형태와 치아 형태를 만들어서 잇몸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니나 의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자기 치아를 아끼기 위해서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중간 부분에 빠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틀니는 치아가 빠지고 난 그 잇몸 형태를 본을 뜨고 치아를 만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내 본 이가 가지고 있던 그 치아 저장력에 적게는 5%, 10% 정도의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잇몸에 얹혀진 그 틀니가 잇몸을 눌러서 아프고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사에 그런 많은 불편한 부분들을 가지는 게 틀니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을 만들어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저장력이 회복되는 거나, 그리고 또 심미적으로,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발음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틀니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와의 그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풀아치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치아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부분들을 최소의 임플란트, 적게는 4개나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풀아치로 보철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술 과정이 디지털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쉽게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월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보철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환자 입안에서 본을 떼내고 맞추고 시적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스캔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 입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줄이고 환자가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주는 부분이 디지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풀아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술의 시간들과 보철의 시간들을 줄이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쉽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디지털 풀아치가 되겠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는 이금용 씨는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금용 씨가 드디어 치과에 도착했는데요. 10년 동안 무치약 상태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금용 씨는 이곳에서 새 삶을 얻게 됐다고 하네요. 제가 이빨 이렇게 된 지가 한 5년 넘었어요. 처음에는 염증 같은 게 자꾸 생기더만. 사다 보니 또 한 개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 한 개 빠지고 한 개 빠지고 이렇게 나중에 김치도 못 씻게 되어버렸어요. 부산 시내 병원이라는 병원 다 다녔거든요. 선배님이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다 하면서 내보고 그거 가봐라 하더라고요. 참 수월하겠어요.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근데 이제 이빨로 하고 나니까 얼굴이 살아나는 기라요.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고 고민이 없어져 버린 게라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 버렸다가 그래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예, 예. 요새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빠요. 이빨하고 나니까 예. 하도 이러저리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찾는 많아고 바빠요. 지금. 찾는 사람들 만날 네. 때마다 이 하고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물으러 온 사람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옛날 처음 왔을 때 지금 파노라마하고 이 사진 기억하겠습니까? 예. 예. 위에는 지금 디지털 프라츠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우리가 안정을 시켜놨고요. 밑에 지금 요 남아있는 이가 지금 이제 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젠가 조만간 요 어금니 쪽에 하고 같이 해가지고 디지털 프라츠로 연기를 해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 부위에만 다시 또 임플란트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서 입안 상태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게 치솔질 하는 거예요. 좀 잇몸 안에 깊이까지 들어가서 여기 위치에 이렇게 닦아준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 관리만 잘 되면 정말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입안 상태 한번 씹히는 거 하고 또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정말. 자, 한번 볼까요? 아이 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요. 아이 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요. 아이 보시고 잇몸 관리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예, 잇몸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다. 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금용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구강내 사진을 보면 이같이 오른쪽이 이렇게 무너지고 왼쪽도 무너지다 보니까 아래 앞니가 위에 잇몸보다도 더 높은 위치로 이렇게 와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해서 교합이 무너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식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었고 파노라마 상으로 봤을 때도 앞니 부분은 이를 지금 다 뽑아야 될 상태고 밑에는 치아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그리고 상악은 이제 프라치를 우리가 시술하기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뽑아야 될 치아들은 이렇게 다 뽑고 여기에 임시 틀니가 들어간 상태에서 환자분이 적응하는 것과 교합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 3, 4개월 시간을 경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과정을 또 디지털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스캔하는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프라치 수술과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상태로 오셨던 환자분이 이렇게 바뀐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프라치를 해야 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치약 상태에 틀니를 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치주 질환이 오거나 풍치,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다 뽑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될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도 치아를 다 뽑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래 위로 4개에서 6개 디지털 프라치를 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것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식당을 찾은 금용 씨. 김치도 마음껏 씹지도 못하던 그가 이제는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이빨이 지금 5개 남았거든요. 이게 늘 걱정이라 이 재발할까 싶어서 무사히 죽을 때까지만 안 아프고 더 이상 이상이 없으면 그게 하나 바람이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거지. 지금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병원을 들어서는 최강덕 원장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시끌벅적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힘든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는데요. 고령 환자가 많아 최강덕 원장의 관심이 더 살갑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음식을 섭취하는 그 시작점이 치아 먹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 음식을 저장을 해주고 그게 내장기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게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전신 건강에 그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 검진 받는 것을 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검진을 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셔서 내가 프라치 시술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검사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환자분의 그 상태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게 가능하겠다 좀 힘들겠다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틀니를 너무 오래 쓰신 분들이나 또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는 뼈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CT상에서 확인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아내와 병원을 찾은 황성빈 씨는 오늘 프라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틀니를 사용하면서 지금은 뼈가 다 내려앉아 절망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젊어서부터 이 안에 어금니 쪽이 뭐 충치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빨이 별로 안 좋았는데 50 좀 넘어가서는 이제 살살 이빨 하나하나씩 흔들리면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한 됐을 때니까 이빨이 그냥 다 빠지고 뭐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마도 뭐 음식을 제대로 못 씹어 먹는 거고 턱 옆에 여기 이제 주름이 깊이 파져가지고 나가면 좀 보기가 좀 싫지 나보면. 처음에 가서 이제 틀니를 맞춰가지고 쓸 때는 별로 그래 뭐 불편한 거 모르고 썼는데 잇몸이 이제 염증도 생기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여기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딸하고 같이 여기 처음 오게 됐죠. 마음이 안타깝지요. 좀 속이 상하고 염은 거를 먹으면 있지 씻고 하면은 치해에 소화가 안 돼가고 틀니 아무래도 강도가 약하잖아요 본이보다. 그러다 보면 꼭꼭 못 씻고 어물어물해가 능구는가 봐요. 그래요 오니까는 이제 몇 개만 이래 해가지고 프라치로 하면은 얼마든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요 왔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술할 부위에 대한 이제 보조이거든요. 이게 이제 입안에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거의 한 90% 정도는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잇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수술로는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프라치를 해가지고 한 부위마다 어떤 사이즈로 어떤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드릴을 어떻게 쓸 거다 임플란트 들어가는 것까지가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위에 거부터 오늘 맞춰보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수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릴 건데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해볼까요? 자, 살짝 다물어 볼까요? 한번요. 오케이. 힘을 한번 살짝 줘보세요. 입술 말고 이쪽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질 때 괜찮아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대로 내려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정밀 또 확인을 하고 무통 마취해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내려오실까요? 황성빈님 같은 경우는 위아래 지금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틀니를 한 10년 넘게 이렇게 끼고 계셨지만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고 식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하고 우리가 정밀 검사한 과정에서 디지털 프라치가 가능하겠다 이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는 이렇게 잇몸이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금니 쪽에는 여기 지나가는 이 신경이 이와 같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경 때문에 어금니 쪽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쪽에
최소 4개, 5개, 6개 임플란트를 이렇게 기울여도 심고 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악 같은 경우도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앞쪽에 심어서 디지털 프라치를 만들어 또 우리가 이렇게 보철을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될 겁니다. 오늘은 상악을 먼저 수술하게 되겠는데요. 앞쪽 부분에 5개의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오른쪽에 어금니 쪽에 튼튼한 임플란트를 하나 추가적으로 더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또 CT상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후에도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해서 6개의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심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수술하기 전 CT 촬영을 하는데요. 구강 상태, 치조골 상태, 신경, 혈관의 위치를 파악해 3D 컴퓨터 모의 수술 후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따라 수술 가이드를 제작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빈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성빈 씨가 받는 디지털 프라치는 수술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돼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치료가 가능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해 놓은 보철물을 수술과 동시에 장착하게 되면 수술 후 바로 임시치아를 장착해 일반적인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수술 후 행복해할 성빈 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 골질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20도에서 30도 각도가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수 있고 환자분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수술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되었고 보철 연결 지금 작업 중인데 아마 보철 연결하는 것까지도 무사하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 이제 수술을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임시 보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한 달 되지 않아서 바로 최종 보철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거는 보조기를 지금 연결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셔가지고 막 김치나 고기나 이렇게 막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부드러운 식사부터 해서 최종 보철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껏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제 웃는 것도 마음대로 웃고 누구 말 못하나 좀 딱딱한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김두호 할아버지는 오늘도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음식을 마음대로 드시지 못해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받고 난 후 가족들에 대해 미안함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최고 힘들었던 거는 털리를 해놔놓으면은 어디 모임에 가든지 뭐 음식을 먹든지 하면은 항시 조심이 되고 또 이래 음식을 씹으면 떨벅떨벅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네 잔저 고개를 돌리고 손을 가루고 이래 음식을 먹게 되고 불편한 점이 많았지요. 여기 온 계기는 집사람이 한날 TV 화면을 보고 딱 보고 거기로 가자는 게 좋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식구들은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저도 치과를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알아본 결과 얘가 제일 빨리 되고 제일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요즘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집에 사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첫째, 뭐, 가족이 좋아하지. 좋아하지. 요즘은 뭐, 예. 실제 이거 하기 전에는 가족들이 뭐, 회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싶어도 내 앞에서 못 먹었거든. 그 지금은 진짜 뭐 내가 스스로 사가니까 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없을 때 상태고 지금 잇몸 상태고 털리 깼을 상태거든요. 잇몸이 지금 요 부분들이 그래도 다른 분들 비해서 좀 여기하고 이 부분들은 괜찮지만 여기가 좀 약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앞니를 사용할 때는 좀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털리 상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안정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걸리는 그 시간까지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최선으로 봐드릴 거고요. 치술질 하는 거하고 양치질 하는 관리하는 걸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경 쓰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잇몸 쪽 있죠. 여기 잇몸 쪽 여기를 치술 가지고 여기를 잘
잘 닦아 주셔야 돼요. 잘 닦아 주시고 그 앞에 물 청소하는 거 있죠, 그죠? 예, 구강 세정기 좀 더 많이 쓰시고 그렇게 마시면 여기 칫솔을 요 아래 깊이까지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이렇게 닦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치질 오늘 좀 잘 되셨는지도 보고 씹히는 것도 좀 확인도 좀 해드릴게요. 김두호 환자분도 오랫동안 상하 전체적으로 이가 없는 상태였고 상하계 6개의 구치부 쪽에 임플란트 그리고 하하계도 6개의 임플란트를 디지털로 식립을 해서 디지털 파라치 시술을 끝내고 보철을 상하 구치부 쪽으로 연결해서 이와 같이 상태로 환자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처음 시술을 받고 나서 이게 교합이 잘 맞고 음식이 굉장히 잘 씹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해서 음식을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6주에서 8주 정도 수술이 끝난 이후에 그 시간 동안은 식사하시는 걸 좀 많이 부드럽게 드시는 게 참 좋고 가능하면 식사 후에 양치질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좋고 입안에 구강 세정기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구강 세정기를 써서 입안의 청소를 물 청소를 꼭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고 아파서 이렇게 내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고 내가 잇몸 관리가 잘 되는지 교합 상태가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뭐 딴 세상 사는 거지. 음식을 먹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나지만 가족들이 더 좋아하지. 내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저는 내 앞에서 자기들이 조심히 내가 신경이 써 있다 하니까 환자 개인적인 바람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환자 만난 76인데 지금 환자 좀 건강하고 좀 재밌게 살고 자식들 건강하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환자. 지금까지 제가 수백 명의 지금 환자들을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이렇게 하면서 모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디지털 프라치 시술하고 나서 음식 먹는 게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데서 너무 좋은 부분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항상 그분들에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살찌지 마시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무치약으로 틀니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치주질환, 풍치로 인해서 충치로 인해서 전악 임플란트를 해야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통해서 치아 건강도 회복하시고 전체적인 전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아의 기능은 많지만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여러분의 치아를 건강하게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